아무래도 이 연령별 대표팀의 무대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피지컬적인 게 되게 큽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그 성장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면 경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오늘 경기 이제 만난 감비아가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감비아가 그냥 앞으로 띄워줘도 앞쪽에 있었던 이 키가 큰 공격수에게 한 번에 넘어가고, 여기서 떨어뜨려주면 감비아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와서 세컨볼 가져가고, 단순한 패턴인데 감비아 선수들의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좀 단순한 패턴도 막아내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압박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감비아 선수들이 피지컬도 좋고 일단 탄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런 장면들 보시면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감비아 선수들이 엄청 빠르게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속도를 약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폴리 경기를 봐도 오시멘 같은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할 때 상대 수비수나 골키퍼들이 예측을 못하거든요. 탄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압박이 순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는 게 처음인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감비아의 탄력에 대응하는 속도가 좀 늦었어요.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도 단순한 장면인데 빠르게 압박을 하니까 당황해서 패스 미스 나오고 위험한 장면들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런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워낙에 감비아의 점프력이 좋다 보니까 안쪽으로 떨궈줘요. 그리고 떨궈준 볼을 또 키가 큰 선수가 안쪽에 있으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단순하지만 이게 감비아 선수들의 피지컬, 키, 점프력, 운동 능력 너무나 좋고, 애초에 이 연령별 대표팀은 운동 능력에 대한 그런 차이가 매우 큰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밀리는 와중에도 눈에 띄었던 선수 바로 골키퍼 문현호 선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헤더가 나왔는데 문현호 골키퍼가 이걸 또 반응했어요. 반응을 해서 막아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거의 뭐 몸을 날려서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걷어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중앙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감비아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뒤에 있던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감비아의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오버래핑하는 선수를 놓쳤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감비아가 패스를 한번 넣어줬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공간이 열렸습니다. 뛰어들어오는 선수한테. 그리고 완벽한 찬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문현호 골키퍼의 머리 위쪽으로 심지어 슈팅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 볼을 문현호 골키퍼가 막아냈죠. 또 여기서도 선방.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측면이 무너진 다음에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또 놓쳤어요. 그래서 감비아가 컷백, 여기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것도 문현호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이 볼이 또 골대를 맞고 다시 떨어지는 볼을 다시 문현호 골키퍼가 잡는, 정말 문현호 골키퍼의 선방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계속 감비아가 피지컬을 앞세워서 밀어붙였는데 어떻게든 문현호 골키퍼가 막아냈다. 선방이 참 눈부셨고, 오늘 우리 문현호 골키퍼가 얼마나 잘했는지 기록으로 보여드리면 오늘 감비아가 슈팅을 정말 많이 했어요. 17번을 때렸는데 그 중에서 6번이 유효 슈팅입니다. 그리고 이 6번의 유효 슈팅 중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4번이었어요. 그런데 이 득점 찬스들을 모두 다 문현호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세이브 6번.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비교적 감비아에게 밀리는 경기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우리가 감비아에게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던 힘은 이 문현호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 덕분이었다. 너무나 잘해줬고요. 심지어 이제 김준홍 골키퍼가 옐로카드 누적 때문에 오늘 문현호 골키퍼가 나온 건데, 오늘 기회를 잡아서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 2위를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선수가 문현호 골키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수비 라인의 핵심 선수 김지수 선수의 플레이도 우리가 오늘 감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약간 밀리는 경기였기 때문에 수비하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장면 보시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약간 앞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앞쪽으로 떨어지니까 이 김지수 선수의 장점 중 하나가 마치 그 김민재 선수처럼 예측하는 플레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크로스가 약간 뒤쪽으로 넘어오니까 순간적으로 김지수가 공격수가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과정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크로스의 방향을 잃고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공격수에게 볼이 가기 전에 앞쪽으로 나와서 넘어오는 크로스를 걷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감비아의 공격수가 뒤로 뛰어들어가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잡은 선수가 찔러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김지수 선수가 이 패스의 방향을 읽고 뒤로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앞쪽에서 패스를 넣어주니까 이렇게 잘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패스를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들어가는 요 결정적인 패스를 김지수가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김지수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양발을 쓸 뿐더러 또 수비 상황에서 예측 능력이 되게 좋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고, 원래 최석현 선수랑 뛰게 되면 최석현이 오른쪽, 김지수가 왼쪽 양발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최석현 선수가 퇴장 때문에 못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황인택 선수가 나왔는데 왼발을 쓰거든요. 황인택 선수는. 그러니까 황인택이 왼쪽, 김지수가 오른쪽. 그러니까 김지수 선수도 양발을 잘 쓴다는 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리고 예측 능력도 좋아서 우리가 수비할 때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슈팅을 막아내는, 혹은 패스를 막아내는 이런 장면들도 참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우리가 아무래도 좀 감비아한테 밀리는 와중에 문현호 골키퍼나 이제 김지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수비력과 선방 능력을 좀 잘 볼 수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어땠냐면 감비아가 오히려 지쳤어요. 감비아가 지쳐서 마지막 우리가 한 추가 시간에 들어서 한 5분, 6분 정도는 우리가 오히려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중력이 참 좋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제 해볼 만하다, 요런 이제 우리의 컨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후반전 중반에 김용학, 배준호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어차피 16강 진출을 확정지어 놓은 상태라서 배준호나 김용학 같은 우리의 에이스 선수들이 조금 쉬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이 선수들이 들어와서 또 공격을 주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했던 조영강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조영강 선수가 풀타임을 뛰었는데 체력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력 질주를 하면서 한 명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수비수가 한 명 달라붙으니까 반대편으로 치고 자신은 반대편으로 달리면서 또다시 한 명을 무너뜨립니다. 스피드로. 그래서 또 질주, 완벽하게 또 질주를 해서 감비아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비록 피지컬적으로는 약간 조금 이제 밀리고, 아무래도 신체적인 조건도 좀 이제 아무래도 감비아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체력을 잘 유지하면서 어쨌든 감비아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마지막에는 좀 밀어붙이면서 조 1위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었던 그래도 아주 좋은 경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선수들의 이 마지막까지 감비아를 상대로 버텨내는 집중력이나 이제 뭐 투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U20 월드컵, 그리고 이제 연령별 대표팀 경기는 한 선수에 의해서 경기가 결정될 때도 있고요. 에이스, 정말 뛰어난 선수 한 선수,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되게 실력이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U20 월드컵에서
홀란드가 한 경기에서 9골을 넣었어요. 그거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신체 조건이 차이가 나면 진짜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기술적인 능력 막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비아가 워낙에 이제 신체 조건도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힘든 경기였는데 요런 이제 경기들을 우리가 잘 버텨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기특하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0대0 승부를 만들어냈다. 라는 점에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고요. 오늘 경기 우리가 어쨌든 비기면서 잘 지켜냈습니다. 순위를 잘 지켜내서 프랑스전을 이겼고요. 온드라스와 감비아와 비기면서 승점 5점으로 2위로 진출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강에서 만나는 팀은 에콰도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약간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오히려 조별리그 1위를 하는 것보다 2위를 하는 게 상대팀이 더 괜찮아요. 감비아가 1위를 했는데 우루과이를 만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나 경기를 돌려보면서 에콰도르보다 우루과이가 훨씬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조별리그 2위를 했는데 나름 나쁘지가 않아요. 상대팀이. 그러니까 에콰도르가 지금 어떤 팀이냐? 에콰도르가 2승 1패를 했어요. 그리고 득실차를 보시면요. 11골을 넣고 2개의 실점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와, 이거 3경기에서 11득점을 하고 2개의 실점밖에 안 했네?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피지를 만났는데 이 경기에서 9대0이 나왔습니다. 9대0. 그리고 그 전 경기였던 슬로바키아전에서는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그 전 경기였던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0대1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에콰도르가 요 피지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연령별 대표팀은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콰도르의 득실차가 이렇게 높은 거지 사실상 이번 대회에서 에콰도르가 그렇게 압도적인 팀은 아니에요. 근데 우루과이를 보면요. 오히려 우루과이는 똑같거든요. 2승 1패를 했는데 첫 경기 이라크와 4대0 4골 넣었어요. 두 번째 경기 잉글랜드와 2대3 박빙의 승부를 했고요. 마지막 경기에서 튀니지에게 1대0 승리를 했습니다. 우루과이가 3경기를 균일하게 잘했어요. 오히려 에콰도르는 피지에서 엄청나게 잘하고 나머지 2경기는 그렇게 막 잘했다고 평가를 받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우루과이는 3경기를 균등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루과이를 만나는 게 우리는 조금 더 까다로워 보였는데 다행히도 뭔가 조별리그 2위를 했는데 우루과이보다 에콰도르를 만났다. 사실 16강에 가면 어떤 팀을 만나도 단판 승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루과이를 만나는 것보단 에콰도르를 만나는 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올라가면 개최국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의 승자와 만나게 되는데 요건 이제 뭐 나중에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배준호, 강용학 이런 이제 우리의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취했고요. 전반전에는. 그리고 전반전에 나왔던 강성진 선수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중반에 교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강성진, 배준호, 김용학 요 3명의 선수가 약간 체력적인 관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이제 살림꾼 역할이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승원 선수. 8번의 이승원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도 하고 약간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공격에도 가담을 해주고 패스를 뿌려주는 키가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어느 정도 체력적인 관리를 해줬어요. 후반전이 되자마자 교체를 해줬죠. 전반전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쪽에 있는 이승원, 배준호, 강성진, 김용학 요 이제 볼을 잘 차는 우리의 선수들이 휴식을 많이 취했다. 우리가 그래도 토너먼트에 가서 조금 더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선수들도 아니고 해서 아무래도 패스 미스도 좀 나올 때가 있고 판단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울 때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요런 대회들은 우리가 우리 어린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그런 이제 또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대회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린 선수들의 활약을 보는 그런 재미로 응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우리 선수들이 어쨌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좋은 집중력.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